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남편이 든든하게 울타리처럼 지켜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든든하던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시게 된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분과 또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깡변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짧든 길든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살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혼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거나 이혼을 하긴 할 건데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신다면 후회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혼하실 준비가 되셨는지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보다는 뭔가 끈끈한 전우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육아 동지로서의 그런 느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느 것이든 그 사랑의 형태가 지금 우리 부부에게 남아있는 것 같으면 아직 이혼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는데요. 어느 때는 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어느 날은 정말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모든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운 정도 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 존경, 미움,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한 감정과 차분해지시는 마음이 될 수 있을 때 그때가 이혼을 결정하실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이제는 아예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연인들도 헤어질 때 그렇잖아요. 초반에 엄청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서로가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사람에게 분노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때에서 이제 모든 애적이 식어서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신경이 안 쓰이는 거네. 이 사람이 들어오든 네, 말든. 누구를 만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도 내가 분노가 일으켜지지 않고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랑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나는 얼마나 의존적인 사람인가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혼자서는 밥을 못 드신다거나 아주 작은 사례로는 그렇고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혼하고 나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신 경우였어요. 근데 다행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경제력도 있으셨고 또 자식에게 이제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환경이셔서 그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고이고이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시다가 결혼을 하시게 된 경우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모님의 역할을 남편이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든든하게 그 울타리처럼 지켜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든든하던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시게 된 경우였거든요. 이분은 너무 배신감이 크니까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한테는 정서적으로 그 남편이 굉장히 큰 존재가 되었던 경우였습니다. 이혼하시고 나서 결국 혼자 삶을 살아가시기가 힘드니까 결국 아이를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친정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또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돌아갈 곳이 있는 분이라면 그나마 또 다행이지만 이혼하고 나서 내가 정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분인데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홀로서기도 연습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홀로서기 준비 안 됐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일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게 많긴 하죠. 왜냐면 이제 경제 생활을 하지 않던 아내는 이제 당장 양육비를 받더라도 생활을 하려면 부업이라도 하고 알바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낳고 거의 뭐 10년 동안 일을 안 하신 분들이 재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단기 알바로 가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판부에 가서 저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이혼으로 인해서 내가 감수할 손해가 무엇인가 철저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 여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분의 측면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아내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분과 또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거주할 곳을 구하고 또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살 수 없어서 이혼을 당장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이 이혼으로 인해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있고 또 배우자의 부모님 또한 재력이 있을 경우에는 더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간에 뭐 애정관계가 조금 흐지부지해진 것 같고, 우리가 약간 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소소하게 다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혼으로 인해서 무엇을 감수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부모님 세대들 보면 웬만하면 참고 살잖아요. 막 그렇죠. 손가락질 당하고 막 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 근데 참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는 범위에서는 이혼을 상담하러 오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해서 상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한번 다시 살아볼게요 하고 가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 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때는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봉합할 수 있는 정도냐,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 정도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제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결국 6개월, 1년 뒤에 이혼 소장을 넣을 사람일 것 같다,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혼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막 돈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참고 살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몇 번을 바람을 피는데도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남편이 집에 대한 돈은 잘 갖다 주거든요. 바람은 피는데 생활비도 잘 주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사람은 내 남편이라기보다는 내 아이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거죠.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혼을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좀 더 얻으시는 게 많은 경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남편이 계속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주니까 나도 그럼 바람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본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 있죠. 그래, 우리는 그냥 외관상 가족의 모습인 거지, 나도 그냥 나하고 싶은 거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뭐 여행도 다니시고 뭐 그러다가 또 새로운 만남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냥 이제 형식상 유지되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같이 바람이 횡행한 시대에 새로운 가족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버스는 7명이래요. 정말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이혼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는 이혼할 준비가 됐다 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조력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